106일간의 전쟁, 미국과 이란은 정말 끝난 걸까? 지난 2월 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했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6일 뒤 양측은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전면전 재개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전쟁은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잠시 멈춘 걸까요? 지금까지의 경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26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란 내부에서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이란 보안군은 수천 명의 시위대를 진압하며 강경 대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이란 인근 해역에 잇따라 배치하며 군사력을 증강했습니다. 이 시점의 병력 규모는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중동에서 가장 큰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동시에 물밑에서는 외교적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2월 초 미국과 이란은 오만의 중재로 핵 협상을 진행했고 2월 25일에는 이란 외무장관이 군사 충돌을 피할 역사적인 합의가 손에 닿을 거리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 역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언급하며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이란 전역을 기습 공격한 겁니다. 이 작전은 이란의 정권 교체와 핵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내세웠고 첫 공수부터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관절을 노렸습니다. 결국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 수뇌부 다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습 이후 벌어진 민간인 피해였습니다. 이란 적신월사는 6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인권운동가들은 최대 742명까지 추정했습니다. 6,600곳이 넘는 민간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 공습을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에 따른 잠재적 전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정작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의 미사일 위협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가대테러센터장이었던 조 켄트는 이란이 임박한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며 전쟁에 반대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이란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본토는 물론 미군이 주둔한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수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지상 침공까지 감행하면서 전쟁은 이란을 넘어 서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후 몇 달간 상황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4월에 한 차례 휴전이 발효됐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월 초 이란이 이스라엘 하이파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휴전은 사실상 종이 조각이 됐고 이스라엘도 이란 본토를 다시 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양측의 자제를 요청했지만 상황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무렵 미국 유권자의 68.5%가 물가와 생활비 문제에 불만을 나타내며 장기화되는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진통을 거듭하던 끝에 6월 14일 극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종전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 총리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됐다고 발표한 겁니다. 개전 106일 만이었습니다. 이후 스위스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양측은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60일 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로드맵에 합의했습니다.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도 통행료 없이 재개방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전 합의를 두고 처음부터 또 다른 휴전 협정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13항에는 모든 전선의 전투 중단과 해상 봉쇄 해제, 동결 자금 해제가 이뤄져야 나머지 조항의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는데 이란은 이 조건이 완전히 지켜지지 않았다며 추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30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종전 실무협상이 이란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이란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에 따른 무상통항이 60일간만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이후에는 다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봉쇄 해제 이후 이미 4천만 배럴 넘는 석유를 수출했고
이전보다 20%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히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쪽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방장관 등과 함께 전면전 재개까지 검토했지만 일단은 외교적 대화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협상 마감 기한으로 알려진 8월 18일을 넘겨도 괜찮다고 보좌진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서 균형 있게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이 갈등이 이스라엘의 주도로 확전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였다고 확신한다고 밝혔고, 미국 내에서도 이스라엘의 로비 압력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미국 강경파는 이란의 핵 개발, 야욕과 지역 내 대리 세력을 통한 위협을 근거로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두 입장 모두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까운 변수는 이번 주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 직후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인데, 이는 지난 2월 전쟁 개시를 논의했던 백악관 회동 이후 약 5개월 만의 대면입니다. 이 자리에서 향후 군사적 옵션에 대한 논의가 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핵심 변수는 8월 18일로 알려진 협상 마감 기한입니다. 이란의 비핵화 수준과 미국의 제재 해제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이 기한 안에 좁혀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실제로 재행사할 경우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 다시 한번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106일 만에 공식적으로는 끝났지만 실제로는 봉합에 가깝습니다.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언제든 다시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살얼음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만남 그리고 8월 18일 협상 시한이 앞으로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휴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시 충돌로 번질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